네, 오늘 첫 번째 대선 시그널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하와이에서도 한번 전화 연결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바람에 전화로 예, 오셨습니다. 예. 먼저 단일화 얘기 좀 여쭤볼게요. 보수 네, 단일화가 1차 시한을 일단 넘겼고 그래서 마지막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전날인 내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예, 어제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단일화 가능성 0%라고 했거든요.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 단일화 가능성은 몇 %인가요? 이준석 후보는 저 단일화 과정에 0%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일화 과정은 50대 50이다,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보고요. 단일화는 어떻게 됐든 간에 명분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예. 또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사전 투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월 29일 직전까지는 어떤 경우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우리는 최종적인 단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요. 네. 그간 준비해온 메시지, 전략 이런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예,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하는 방법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지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협상 테이블에 어떤 걸 결국은 실리와 책임이 항상 함께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국민 여론이 예. 야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안 해서 되겠느냐 결국은 표가 이게 분산이 되면은 우리가 패배가 불보듯 뻔한데 네.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국민들한테 역사적으로 죄를 지을 것이냐 네. 이런 그 열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국민과 그 민심의 그 여론의 압박 요게 저는 작용을 해야 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유일한 카드 역시 저는 뭐니 해도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회 있잖아요. 예. 이거 끝나고 혹시 극적인 뭐 두 후보 간의 어떤 회동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대선에서도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가 네. 마지막 날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도 TV 토론 끝나고 심야 회동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저는 벼랑 끝 전술 속에서 항상 단일화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는 극적인 상황에서 나와야지 예.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좀 효과 면에서도 극치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밤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김대식 의원님께서 미국 하와이에 특사단으로 다녀오신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 주말에 예. 이준석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단일화에 방점을 둔 달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예. 이런 해석 말고 이제 이 글을 쓴 진짜 의미에 대해서 혹시 홍 전 시장이 되게 직접 들으신 얘기가 좀 있나요? 저하고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홍 왜 이런 걸 쓰셨어요? 네. 홍 시장의 진위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와 가장 소통이 잘 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이 발언 자체가 뭐 특정인을 위한 전폭 지지가 아니라 표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고 이준석 후보를 계속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는 달래가면서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는 결국 예. 정치가 네. 책임이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지지하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는 할 만하다. 뭐 양쪽 다 지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시장님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예. 뭐 양다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네. 지금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미래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은 홍 전 시장님이 이렇게 뭐 본인의 플랫폼이나 SNS에 글 올리시는 것 말고 이준석 후보와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이준석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뭐 이게 두 분이서 소통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 출국하기 하는 날 이준석 후보와 공항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만나셨죠. 네. 만나면서도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많은 격려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됐으면은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홍준표 정권이냐 이준석 정권이냐 이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네. 김문수 정권이냐 예. 이준석 정권이냐 공동 정권 공동 정부 예. 이거에 방점을 두고 저는 충분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예. 그 멋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륜과 경험, 네. 그 다음에 민주화 투쟁 예. 여러 부분, 그것과 미래 차세대 주자인 이준석 후보의 미래지향적인 미래 그 마스터 플랜, 네. 이것이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신선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주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하고 생각했던 것을 네. 이준석 후보와 나는 김문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두 분이 합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빅 텐트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에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내일 저녁까지는 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끝까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0%다 이렇게 하지만은 0%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100%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뒤로 돌아가 하면은 100%지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좀 애쓰시는 그런 얘기였는데, 김재원 전 의원, 김재원 지금 후보 비서실장이신데, 예.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당장 이제 불쾌감을 나타내는 SNS 글까지 올렸는데, 뭐 대선판에서도 당권 싸움에서 나중에 지방선거를 노리는 뭐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불쾌감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실제로 왜 나오는 건가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저는 우리 김재원 비서실장도 상당히 이제 정치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 본인이 많은 숙고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 내일까지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된다. 네.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급전환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서 네. 앞서가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말로 안 됐을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해서 사표 방지 심리를 좀 자극해야 되니까 나온 말이다. 뭐 이런 저는 말씀이신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부산에 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민심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예.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고요. 예. 3자 지지도를 보면 지금 전체 3자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34.4, 이준석 후보가 11.3%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부울경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거의 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예, 예, 예. 지금 부산 민심이 좀 이 정도로 위험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의 성지가 어떻게 보면은 TK, PK잖아요. 예. 그런데 TK는 그 확고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PK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에 지금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네. 뚜벅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들어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러한 현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낙동강 벨트가 위험하다. 우리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이기 때문에 이 낙동강을 끼고 있거든요. 네. 그 낙동강을 끼고 있는 사하, 사상, 강서, 김해 이쪽으로 쭉 양산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네. 작년 분위기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들어와서. 아, 그러면은 PK도 이제 뭉치기 시작한 건가요? PK도 저는 결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작년에 이제 낙동강 벨트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또 정치 전문가들도 주목을 했는데 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18석 중에서 17석을 우리가 부산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누가 절박하느냐, 누가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뛰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보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는 저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샤이 보수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네. 그리고 부산도 의외로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의원 연결해 봤는데 마지막까지 건강 챙기면서 선거운동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